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USKN 미국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스라엘의 대응 권리를 지지하며 군사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 2,000명 이상이 숨지는 등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제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고 민주당 내 이 같은 이상 기류는 공화당의 부채질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GM사, 포드사, 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빅3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동시 파업에 나서 압승을 거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협상 방식은 자동차 공장에서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는 30대 변호사와 전직 기자, 노동운동가 등 3명의 합작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2024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장에서 지역이나 단체명을 틀리거나 왜곡된 기억을 말하는 등 잦은 말실수로 인해 고령의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 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 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 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 포 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 양식을 찾아보세요. 이 갱신 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 포 키즈를 상실하셨다면 healthcare.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 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9%를 기록한 오늘 가파른 금리 상승 탓에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때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팔기를 꺼리며 주택 공급이 크게 줄면서 주택 가격만 소폭이지만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마다 달라 뉴욕, 시카고 등은 지난 9월에도 전달 대비 5% 큰 폭으로 인상된 데 반해 남가주 지역, LA, 샌디에고 지역 등은 주택 가격이 1.6%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는 올해 말까지 평균 6.5%로 다소 내려가다 내년에는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주택가격 역시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모기지 금리가 다소 높아도 주택 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비판하며 전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인 그녀가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휴전 반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과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에 아파하고 분노했다고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졸리는 비록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은 테러 행위라며 그렇다고 해서 갈 곳도 없고 식량이나 물을 구할 수도 없으며 국경을 넘어 피난처를 찾을 기본적인 인권조차 없는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폭격해 무고한 생명을 저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이스라엘의 행적을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는 몇 대의 구호트럭은 필요한 물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인류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4.79% 급락한 197.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0가 붕괴됐습니다. 이는 5개월간 최저치입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지난 18일 실적 발표 이후 18% 급락하는 등 연일 하락하고 있어 하락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고금리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며 멕시코 공장 설립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주가 하락세가 더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즉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 공매도 잔고는 $180억 달러에 달한다. 테슬라가 향후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노스다코타주의 공화당 소속 전 상원의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으로 재직했던 올해 79살의 레이 홀른버그가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홀른버그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입니다. 심지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입니다. 홀른버그의 변호사 마크 프리즈는 최근에 발생한 범죄 혐의는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건 10년 전의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홀른버그는 아동 성착취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난해 3월 한 현지 언론이 제기하자 재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난해 6월 사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행인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린 미국의 한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스뉴스는 텍사스주에서 행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19살 알포드 루이스가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이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와 틱톡에서 많은 좋아요를 받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싶었다며 사람들은 모두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이 청소년 루이스는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한 공원에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무작위로 골라 폭행한 혐의입니다. 이 소년은 폭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했고 틱톡 등에 게시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SNS에 게시된 동영상을 보고 가해자 신원조사에 착수해 루이스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루이스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LA시 한 주택의 냉장고에서 31살의 프리랜서 모델이 손발이 묶인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모델 말레사 무니는 사망 당시 임신 2개월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무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9월 12일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무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출동해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고 전선과 옷으로 결박된 무니의 시신을 냉장고에서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냉장고는 피로 흥건했고 시신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인 것으로 전신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고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자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혹등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개를 본격적으로 포획하는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혹등고래가 개 잡이용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올해로 연속 6년째 개 포획이 연기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상업적 개 잡이가 최소 12월 1일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혹등고래는 매년 멕시코바 캘리포니아 반도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새끼를 낳으며 주 연안에서 지내다가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혹등고래가 크고 무거운 상업용개 잡이 덫에 걸릴 경우 몇 달 동안 덫에 걸린 채 이동하면서 다치거나 굶주려 익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잡히는 던지네스는 워싱턴주의 던지네스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부드럽고 섬세한 살을 자랑하는 던지네스 개는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신경학회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느린 파동 수면으로 알려진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들수록 노화가 올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느린 파동 수면이 더 많이 줄어든 사람들이
향후 17년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들인 파동수면 단계에 들어서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 해로운 물질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아이작슨 교수는 수면의 질이 사람의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라며 매일 밤 한 사람이 자는 총량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수면의 질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연방정부와 거대 IT 기업 간의 이 재판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겸 모회사 알파벳 CEO가 이 구글 반독점 재판에 나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피차이 CEO는 무려 3시간 넘게 증언을 했는데요. 자, IT 대기업과 연방정부의 이번 재판에 또다시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2020년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법정에 직접 출두한 피차이 구글 CEO는 연방법무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연방법무부는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나 무선 사업자들에게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263억 달러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율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법정에 나온 피차이 구글 CEO는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조사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자체 웹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게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 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자, 연방법무부의 두 번째 핵심 사항인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사 CEO가 구글의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글의 피차이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며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연방정부와의 재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내 언론들은 구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만약 구글이 패소할 경우 기업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패소한다면 삼성전자나 애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GM사, 포드사, 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빅3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 상대로 동시 파업에 나서 압승을 거둔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올해 협상 방식은 자동차 회사들의 경영진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평입니다. 자, 기존과 완전히 차별화되고 공격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파업과 협상 전략은 자동차 공장에서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는 30대 변호사, 전직 기자, 노동운동가 등 3명에게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예상을 뒤엎고 전미 자동차 노조 신임위원장에 당선된 숀 페인 노조 이 위원장은 협상력을 쇄신하기 위해 30대 운동가 3명을 초빙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전직 기자와 노동운동가 등 3명으로 이들은 6주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결과 전미 자동차 노조는 앞으로 4년 반 동안의 임금 인상액을 지난 22년간의 임금 인상액보다 더 크게 만드는
매우 큰 폭의 성공적인 임금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가장 큰 변화를 이끈 것은 바로 수석 변호사인 36살의 벤저민 딕터 변호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미 자동차 노조는 빅3 업체들과 여러 차례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자, 한 자동차 회사와 체결한 협상 내용을 또 다른 자동차 회사에 들고 가 비슷한 협상을 체결하는 순차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미 자동차 노조는 빅3 자동차 업체들과 한꺼번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회사 간의 경쟁을 붙였던 것이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자동차 회사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일을 맡았고 전직 기자는 이를 매일 언론에게 알리며 언론 플로이를 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매일 끌었던 것입니다. 이 전직 기자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는 조나 퍼먼 씨로 이 인물 또한 33살의 남성으로 전직 기자답게 기존과 달리 이번엔 협상 세부 내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면서 이 빅3 자동차 업체 간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퍼먼 씨는 매주 협상 진척사항을 주요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노동운동가입니다. 이 인물 역시 39살의 크리스 브룩 씨로 올해 초 전미 자동차 노조에 들어가 페인 위원장의 최고 보좌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브룩스 씨는 페인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여러 집회와 행사를 기획해 노동자들의 전투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기존 노조 전체 인원이 파업에 나섰던 방식을 벗어나 빅3 업체들의 핵심 시설에서 돌발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이 바로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미 자동차 노조의 말도 안 되는 임금 인상 협상 타결은 바로 공장에서 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30대 외부인 3명이 이뤄낸 결과라는 보도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이스라엘의 대응 권리를 지지하며 군사적 지원에 그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 2,000명 이상이 숨지는 등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고 또 민주당 내 이 같은 이상 기류는 공화당의 부채질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민주당 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또 진보 성향의 친팔레스타인계 의원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등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5일 연방 하원에서 이스라엘과 연대를 선언하고 하마스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 처리 당시에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412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지만 반대 10표, 기권인 재석 투표도 6표나 나왔습니다. 이 중 민주당에서도 반대 9표 등 15명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9월 조사 84%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75%로 집계됐는데요. 자, 이를 두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부정적인 반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번 전쟁에 또 누가 책임이 있냐고 보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42%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있다고 봤지만 13%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을 또 9%는 이스라엘 정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어릴수록 이 팔레스타인 쪽에 공감하는 비율이 보다 높았다고 의회 전문 매체에 더 실은 분석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 이 같은 이상 기류는 공화당의 부채질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백악관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614억 달러, 이스라엘 143억 달러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과 달리 이스라엘 지원에 필요한 예산만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국세청 지원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별도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로 하워드 제로 선출된 공화당 존슨 의장이 이 같은 별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공화당 양측 간의 긴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전면적 이스라엘 지지가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M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들의 사신을 담은 실종 포스터가 미국 곳곳에서 유대인 혐오 논쟁까지 확산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자,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역시 분열과 인종 증오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자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에 부착된 하마스 인질 포스터를 두고 시민 간의 마찰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포스터는 이스라엘 예술가 니트젠 민츠와 디디 밴드에이드가 제작한 것인데요. 이들은 12개 언어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을 무료로 배포했고 인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포스터를 인쇄해 거리에 붙이는 형식으로 확산됐습니다. 자, 붉은 바탕에 납치됐음을 문구 밑에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이 포스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거리에 인질 관련 포스터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또 이를 제지하는 시민들의 마찰을 담은 동영상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에 따르면 한 시민은 청년 2명이 남가주 지역 캠퍼스에 부착된 인질 포스터를 제거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자 부끄러움을 알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자, 뉴욕에서는 맨하튼 거리에 부착된 납치 포스터를 훼손한 남성이 브로드웨이의 한 프로듀서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테러의 피해자인 인질에 대한 포스터를 훼손하는 것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포스터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시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 이와 함께 뉴욕에선 인질이라는 문구를 점령자로 수정한 반이스라엘 성향의 포스터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훼손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포스터가 미국 내 팔레스타인 사회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이 유력시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 지역에서 지역이나 단체명들을 틀리거나 또는 왜곡된 기억을 말하는 등 잦은 말실수로 인해 그의 고령의 나이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 고령의 나이가 꼽힌 가운데 그와 불과 3살 차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 또한 위험 요소로 떠오른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캠프 측은 가장 건강한 후보라고 강변했지만 다른 경선 후보들은 2016년 때 트럼프가 아니다거나 정신 감정 필요성을 재거론하는 등 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나 더힐 등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잇따른 말실수로 그 나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튀르키예의 지도자라고 부르거나 미국을 우리라고 인식하는 발언을 내놨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칭찬하며 반발을 상기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바이든 대통령과 헷갈려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해설위원 카이반 슈로프 씨는 트럼프는 그 어느 때보다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연설에서도 분명한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2016년 당시 그는 자유분방 있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고령의 나이, 그 위험 요소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또한 고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신감정 주장을 다시금 거론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16%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하며 그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재판을 담당한 타냐 철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다시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정부와 국민에게도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해 법원 직원이나 검사 또는 잠재적 증인들에 대한 비방 금지 명령을 다시금 내린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8%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에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집값만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는 0.4% 소폭입니다. 한편 시카고와 뉴욕 등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지만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올해에만 3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5%는 주로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들의 사진을 담은 실종 포스터가 미국에서 유대인 혐오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18일 실적 발표 이후 18% 급락하는 등 연일 하락하고 있어 하락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공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뉴스에서 지역 단체명을 틀리거나 왜곡된 기억을 말하는 등 잦은 말실수로 인해 고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40여 개국 정부가 해킹으로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차원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메디컬 투어스닷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메디컬 투어스닷컴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로 올리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메뉴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형 폐품 수거와 파톨 수리, 낙서 제거 등을 담당하는 민원 서비스 전화 311번 개선에 나서 주민 불만이 컸던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현대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LA시 한 주택의 냉장고에서 31살의 프리랜서 모델이 손발이 묶인 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모델 말레사 무니는 사망 당시 임신 2개월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남가주 일대 산불 위험이 고조되면서 산불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리버사이드 카운티 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구안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해 하일랜드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2200에이커 이상의 임야가 전소됐습니다. 또 다른 산불은 마운트 루비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금리에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며 전국 평균 9월 주택 가격은 전달에 비해 0.4% 소폭 올랐지만 남가주 지역 주택 가격은 8월에 비해 1.4% 떨어지면서 이제 고공행진하던 주택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혹등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개를 본격적으로 포획하는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혹등고래가 계좌 비용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올해로 연속 6년째 개 포획이 연기됐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시에서는 할로윈 카니발 행사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잠시 전 6시부터 시작해 11시까지 열리게 되는 가운데 수만여 명의 참석이 예상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샌드라 황시 의원이 공공장소 구명구역을 공원 인접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 시내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공공장소와 인접한 도로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시에서 권역별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제외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를 조사한 결과 맨하탄 한인타운과 퀸즈 리치우드 일대가 한국어 사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 전체로 보면 영어와 스페인어 외의 언어 중에서는 중국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펜타닐 등 마약 중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워낙 손쉽게 마리화나나 펜타닐 등을 접할 수 있게 되자 한인 자녀들 또한 중독자로 변하고 있어 한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 절반 이상이 경험을 하는 등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강도가 편의점을 털려다 무장한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전에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돈을 뺏긴 경험이 있어 총기 사용 훈련을 받고 소유 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뉴욕 워터웨이 페리가 맨하탄 미드타운과 뉴저지 사우스 앰브웨이 구간 노선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노선 편도 요금은 성인 $18, 시니어 $17, 12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릴번 지역에서 지난달 24일 실종된 74살 한인 여성 장복 씨가 결국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체는 한 사업장 뒤 숲속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의 한 주택에서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힌 70대 백인 남성 집주인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에서 45년간이나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을 역임했던 인물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성실해 건강 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gov에서 질 높은 건강 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 진료,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와 함께 월 $10 미만의 건강 플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며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healthcare.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으로 전화하세요.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해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할로윈을 맞아 미 전국에서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트릭 오어 트릿, 이 사탕받기에 나섰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미 전국에 공공안전주의보까지 내려진 헬로윈 데이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70대 백인 남성이 6살밖에 안 된 어린 무슬림 꼬마를 칼로 수십 차례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증오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각종 헬로윈 복장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증오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헬로윈 데이를 맞이한 오늘의 미국입니다.